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됐네요. 예, 앞에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가져오셔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연습하셨나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본보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됐는데요. 한자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이렇게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자를 하나 쓸 때 그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면서 동시에 한자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도 알고 좀 이렇게 일상생활과 연결도 시켜보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다 골라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한자를 사자성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한자 외에도 많은 또 다른 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한자들을 통해서 다른 한자들도 이제 습득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게요. 이제 혹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중에 이제 고장난명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속담하고 좀 관련된 이제 사자성어 중 하나입니다. 교각사루인데요. 이제 바로잡다라는 의미예요. 바로잡다. 그 다음에 이거는 뿔이에요, 뿔. 그 다음에 이건 죽이다라는 의미고요. 이건 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뿔을 갖다가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큰 일을 그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담들도 이제 관련이 많죠. 작은 일 하다가 뭐 이렇게 크게 한 걸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삼국지를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게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여포랑 화웅이 혹시 그 동탁 밑에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화웅이 여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포 장군을 왜 쓰냐? 닭을 잡는데 왜 소의 칼을 쓰느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삼국지 자체의 내용도 재밌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자성어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쓰다가 나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번에 한번 계륵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삼국지였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서 좀 이런 결과물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물이에요, 물이. 이제 물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도 봤죠. 닭이에요, 닭. 닭물이죠, 닭물이. 근데 하나 일자예요,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자인데, 요 학자가 좀 포인트가 큰 게 이 사자성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왜냐? 학인데 학. 진짜 학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닭의 무리들 중에서 학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뛰어나 보이죠. 저는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좀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점수 잘 나와서 이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와 이렇게 별개로 두지 말고요. 우리 일상에서 한번 적용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힘들고 그러지만 군계일학처럼 이렇게 군계일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겉모술수 많이 들어보셨죠? 꾀를 깨가지고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그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권세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떻게 권세가 되느냐? 우리 한번 잘 유추해보죠. 나무죠, 나무. 근데 이거 저번에 새라고 한번 언뜻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무 위에 새죠. 나무 위에 있는 새는 어때요? 그냥 짹짹거리고 막 그러죠. 입으로. 그러니까 나무 위에는 또 풀들이 있고요. 그러면 새는 나무 위에서 권세가 어때요? 거의 이거죠.
뭐 위에서는 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의미에서 권세가 되는 거죠. 권세. 그 다음에 우리가 꿰다. 내가 만약에 이 한자를 몰라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깰모자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말을 하는 거죠. 뭐 말로 뭐래요? 좀 안 좋은 쪽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의역을 하거든요. 나무 위에서 예전에 이제 보면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막 말했던 어떤 동화 같은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나무들 숲을 막 지나가가지고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막 그 임금의 귀가 막 이렇게 당나귀인 걸 알고 싶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주수를 보면은 이게 사실 요렇게 보면은 이제 다니다예요. 다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의 어떤 길을 막 갈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예요. 뭐냐면 셈 숫자,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글자에 대한 그래서 이거 글자로 뭘 하겠어요? 글자를 하나하나씩 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자를 처음 보는 거라 할지라도 다행스러운 거는 권모술수가 무엇인 걸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빈칸을 이렇게 해놓고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 드릴게요. 밑에는 권터 중례인데요.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좀 해당하는 어떤 또 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흑토자죠. 흑토. 그 다음에 오다. 그러니까 오다, 무겁다. 그럼 저 권자는 뭘까요? 저 권자. 이제 보면은 이 권자에서 우리가 좀 한자를 또 유추해봐서 한번 가볼게요. 권자를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먼저는 손이죠. 손. 근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꿇어있는 모습, 꿇어있는 어떤 무릎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두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은 흙에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힘을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중한 모습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막 어떤 부분들 실패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수능도 그랬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토중례의 어떤 마음으로 한 거죠. 한 번은 실패는 했어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오자 이런 거죠. 어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벗어나진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부스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모르는 글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제부스 글자를 통한 유추. 그 다음에 평소에는 한번 이런 글자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부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자성어들이 꼭 깨어 있거든요.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교각사로는 이런 뜻이고 군계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이거 바로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됐을 때 교각사로가 그때 그게 뭐 이렇게 뭐 바로잡다가 뭐 한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뭘까요? 뭐 신문에서나 뭐 경제 위기가 나오면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후외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내자야 안쪽. 그 다음에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하는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깥이에요. 바깥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말 그대로 근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안쪽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도 근심이 나오고 밖에서도 근심이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 보면은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후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또 하나하나 알면은 그러니까 안쪽에서의 근심과 바깥에서의 근심 이어지죠. 예. 설사 뭐 한자를 이렇게 또 내가 모른다 그래도 이제 뒤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운데 중자라 그래가지고요. 그럼 가운데 마음을 이렇게 찌를 정도로 얼마나 아프고 근심이 많겠냐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상어들이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밀접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거 또 보면은 다다 익선.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이제 뭐 뭐죠? 그 사공이 많으면 뭐 이렇게 산으로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 뜻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자성어는 보면은 어떤 뜻과 정반대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뜻과 이렇게 비슷한 뜻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셔서 이제 묶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다죠. 많다. 그리고 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선하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보고 이제 선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뭐 마늘 다자는 이제 평소에 많이 좀 접해서 아실 수 있는데 뭐 저녁이 두 번이 합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저번에 하는 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는 예전에 어떤 습관, 풍습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뭐가 많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많죠. 그만큼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녁에 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어떤 별들을 보고 예전에는 뭐 이제 공기가 맑고 이랬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많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한자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 유추를 해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단, 도, 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어떤 맥락에 있는 할자도 있었어요. 거두절미. 앞하고 머리하고 꼬리하고 잘라서 몸통만 보는. 그러니까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사자성어 많이 썼죠. 나 단도직입적으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앞뒤에 상관없이 본론만 얘기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비슷한 이제 사자성어 중 하나죠. 그러면은 이런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그동안은 이렇게 상관없어요.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라는 의미에서요. 한자를 알아가지고 사자성어를 들어가도 되고 먼저 단도직입이라는 어떤 뜻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단도직입 뭐 한자 몰라도 단도직입이면 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한자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평소에는 단도직입 큰 건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이제 홀로라는 의미거든요. 홀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칼이에요. 칼. 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고들이에요. 고들. 곧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그러면 봐요. 홀로 칼을 들고 그냥 뭐 앞뒤 상관없이 그냥 쭉 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대포적인 것도 있죠. 뭐 보면 또 사자성어 중에 또 아나무인이라고 있거든요. 앞뒤 보지 않고 막 좀 약간 그 교만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뭐 단도직입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좋게 또 긍정적으로 쓰기면은 남들이 안 할 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혼자 예스라고 말하는 어떤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단순호치라 그래가지고요. 단순호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호치라는 말이 저번에 경국지색이란 말 우리 그때 사자성어 했었죠. 그러니까 나라를 기울이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것도 아름다운 여성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화장 이런 거 보면은 요즘처럼 막 화장품 많이 있었던 그런 거보다는 자연물에서 어떻게 해서 막 하는 것들 혹시 사극에 이런 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입술이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요 구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호치란 말이 보면은 이제 붉다예요, 이게. 배주자랑 좀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붉은데 뭐가 붉겠어요? 입술에 붉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새하얗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미적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입술이 붉고, 그 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히 나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제 맑은, 그러니까 하얀색이죠. 이런 게 어떤 미의 기준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호치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전에 어떤 삶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를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했던 게 또 아름다운 여자의 용모로 보면서 비슷한 한자가 사자성어도 있었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가 더 재밌고 좋아요. 왜냐면은 막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씩 막 한자 보면 막 외우잖아요. 막 그건 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걸로 들어도 뭐 호단자에 칼도자에 뭐 이걸 내가 뭐 외우는 거고 이걸 뭐 어디다 써 이러는데 사자성어로 딱 가게 되면은 이게 다 한결이 돼요. 사자성어는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에 다 한글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글화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뜻을 우리가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한자 위주로 뭐 하라 이런 얘기보다도요. 한자가 좀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사자성어 중 하나인데요. 대기 만성이죠. 이제 크다. 이거는 이제 제부스 글자나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보죠. 암마 한자를 몰라도 큰 대자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일자 이런 게 단순한 것들은. 근데 큰데 뭐가 크냐?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릇이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입구자라 그랬고 이건 이제 개견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개가 막 계속 짖다 보면은 막 그 소리가 어떻게 막 그거를 뭐 이렇게 좀 가두개에서 우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인데 그 우리를 이제 그릇으로 하나의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말고 더 좋은 뜻으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부스 글자의 기본 본질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늦을 만자예요. 뭐 이루는 게. 그러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늦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혹시 역사 중에서 보면은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보면은 카이사르가 줄리우스 시저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7월에 되는 근원이 이제 율리우스고 그 다음에 양아들이었지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보면은 율리우스 시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초반에는 막 눈에 띄지 않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아놨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로마라는 대제국을 이렇게 처음에 만든데 그런 걸 일조를 하게 되거든요. 역사에서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빛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대기만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사자성어 중에 사상누각이라는 게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초 없이 그냥 바로 지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반대되는 어떤 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만성 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은 동가 홍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거 쓰겠죠. 그죠?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같을 동자예요. 같다. 그리고 이게 갑이거든요. 갑, 가격.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붉을 홍자예요. 붉을 홍. 그 다음에 이거는 치마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붉은 치마를 고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치마 같은 경우 더 예쁜 거 고르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난 고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같을 동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갑가자를 봐도 여기에서 저번에도 보면은 제부수 글자를 통해서 이제 봐도 사람이 저번에 한번 이거 했었죠. 저번 시간에 값을 서로 그래서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매겨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값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사자인데요. 실. 우리가 바늘과 실할 때 실인데요. 그러니까 장인이 실 갖고 이제 뭘 뽑아내겠어요? 자색실, 홍색실 이런 걸 뽑아내겠죠. 이렇게 막 배틀 같은 걸 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치마상인데 이거 옷이거든요. 옷. 그러니까 이제 하의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치마. 다 이제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도 하면서 모르는 글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쓰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한자들 보기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부록에 있는 것 중에 핵심적으로 뭐가 많이 빈도수가 나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기본 원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보면은 동상 이 몽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제 좀 어떻게 동가홍상하니까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같을 동자니까. 그러니까 같은 책상에 있는데 그가 이제 침상이죠 사실은. 근데 잤는데 꿈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하고자 하는 거 있는데 둘이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잖아요. 뭐 어떤 뭐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은 그 이익에 대한 어떤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때문에 뭐 A라는 이유, B라는 이유, C라는 이유, D라는 이유 각각 다 다르지만 나갈 땐 또 같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제 요게 한자 보면은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예전에 나무로 갖다가 막 집도 짓고 막 물건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집 안에 나무로 뭘 만들겠어요? 뭐 침상이나 아니면 밑에 예전에는 뭐 침대가 없었죠. 그냥 바닥이죠, 바닥.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달을 이자인데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나서 그 이익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와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은 서로 이제 나눠 갖고. 그 다음 뭐 이게 꿈 몽자인데요. 저녁에 자면 뭘 거예요? 꿈을 꾸죠. 네,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한자를 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써봐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의역이 틀리다기보다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의역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부수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모르는 한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자를 통해서 사자성어를 접근하셔도 되고 사자성어의 뜻을 아신 다음에 한자 하나하나를 뜻을 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편하실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걸 다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해서 고지식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자는 내가 모르니까 이거 한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한자인데요. 이제 만시 지 탄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때늦은 후회를 하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뭐가? 때가 늦어서 뭐 한다? 한탄한다. 이거죠. 저번에 갈질자 한번 이제 설명했죠. 이게 문제 마지막에 쓸 수도 있고 중간에 쓸 수도 있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때가 늦음에 한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여기에서도 봐도 날일자는 하나, 하루, 이틀, 뭐 이렇게 3일, 4일 이런 걸 의미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때.
그러니까 사자성어에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뭐이 한자가 들어간다 하면은 아 이건 어떤 시간과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 만시지찬 때늦은 회.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늘 뭐 내가 베스트로 최고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면 늘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가라는 관련된 사자성어 이런 뜻이죠. 예, 오늘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다 알아봤는데요. 지금 기역부터 히읗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자성어를 보면서 오히려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더 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